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야후 재팬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의 생각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거는요, 야후 재판인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일본의 반응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이강인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 런던을 찾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일본은 이 덜컹거림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게 좋겠다. 한국 선수들은 웬만한 프로 선수들인데 각 선수들의 개성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젊기 때문에 반항한다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되는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손흥민이 어른의 대응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식으로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키미가 프라이제트 안에서 탁구를 즐겁게 하는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투고했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 선수입니다. 아치라프 하키미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걸 올렸냐면 지금 이렇게 탁구를 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사과를 하러 가기 전에 이걸 올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강인 팔로우 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하키미가 지금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사과를 하러 가는 것을 미리 알고 재치 있게 유머스럽게 올린 거 아니냐. 지금 이강인 탁구 사태를 모를 리가 없다. 왜냐면 두 사람이 지금 절친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의미심장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자, 다시 댓글을 보시자면 하키미 쪽이 이강인의 사과보다 2시간 먼저 빨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느냐. 이강인 선수 생일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에서 축하한 사람은 음바페밖에 없었다. 그런데 11월 하키미 때는 파리 생제르맹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해줬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를 귀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안에서도 인기가 없다. 하키미는 인기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국내에서 시끌시끌하니까 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하키미와 이강인 선수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인은 인성이 나빠서 축하를 많이 못 받았고 음바페만 축하했고 하키미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축하해줬다.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반론 후의 사과. 비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반성이라기보다는 진화를 위한 사과가 아닐까 싶다. 유능한 브레인이 붙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다. 비슷한 짓을 저질렀던 것뿐이다. U20 대표 때도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강인 선수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에서는요. 공감이 6개입니다. 다른 댓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대표 부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싫어서 사과하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으로 과연 소동이 가라앉을까? 지금 이런 식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 또 다른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이 커져서 주변의 어른들의 부탁으로 즉시 사과한 것이겠지. 원래 이강인은 손흥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댓글이 있고요. 손흥민이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고개를 들이밀 생각은 없지만 이강인의 성격을 생각하면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댓글에는 공감이 12개나 있습니다. 캡틴으로서 확실히 할 거야. 이강인의 실력도 확실히 인정받고 있으니 바로 화해네요. 어중간한 선수라면은 화해 따윈 하지 않고 추방하고 끝났겠지.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강인,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진짜 괴물된다. 아시아에서 손흥민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강인 뿐이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탁구채라도 들고 찍찍을 했느냐. 자, 이 사람 뭔가 징그럽다. 또 사진 엄청 웃는 얼굴로 찍었다.
한국은 분명히 강해질 거다. 분명히 이 뒤에 술 마시러 갔을 것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경기 전날 선배를 다치게 했으니 제대로 사과해야지. 꽤 큰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 끄기도 힘들 것 같다. 좌충우돌 뒤에 소란이 커지자 불 끄기 사과와 웃는 얼굴 투샷. 과연 촬영은 누가 해주는 것이냐. 웃음. 이런 댓글도 있고요. 다른 댓글 모음집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교 국가에서는 장위 유서가 중시된다. 선배 체면을 세우는 것도 처세술이다. 이강인 선수가 철이 없다. 장래에는 리더가 될 것이고 그때는 손흥민 선수의 노고를 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젊은 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내에서 반발이 상상 이상인데다가 경제적인 데미지도 크다. 반성문은 확실하니까 아마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표도 앞길이 험하다. 지금 이런 댓글 달았고요. 이강인은 국민의 적 취급당하고 있다. 스폰서도 죄다 빠지고 파리 생제르맹도 타격이 있다.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다. 갑자기 인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후로는 경기에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자, 지금 공감이요. 이게 87개입니다. 87개예요. 예리하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강인의 인성이 갑자기 바뀌어지겠느냐. 경기력으로, 실력으로 보여줘라. 이런 댓글입니다. 어쨌든 22살이고 이번 대소란이 멘탈이나 인간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순수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정말 마음을 바꿔먹지 않았다면 이류 선수로 끝났을 것이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집중하고 싶은데 지긋지긋하겠지. 이번 한국 대표권이며 중국의 집요한 메시 때리기며 어이가 없다. 또 다른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야후에 나온 댓글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평소에는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해도 흥분하면 억제할 수 없는 타입의 녀석이다. 그와 쿠보는 좋은 친구지만 마요르카에 있을 때 쿠보에게서 키커를 빼앗았을 때 압박감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쿠보와의 이강인 선수였던 말썽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요. 정말 재미있는 댓글은요. 여기 보시면 설령 화해해도 손흥민의 아버지는 이강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그 부상이요. 정말 단순한 부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오래 갑니다. 손이 꺾였어요. 관절이 부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가는 부상이고 몇 달은 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상.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품절이 됐대요.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97,000원짜리 손흥민 선수가 런칭한 그 상표죠. 노스세븐이라는 의류인데요. 자, 이 옷이 모두 동이 났다. 여기 손흥민 효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는 94일생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파리 생제르맹 이벤트를 사실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하자마자 고객과 약속이 중요하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강인과 스폰서십을 맺은 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과 맺은 것이다. 파리바게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딱 가운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가 파리 생제르맹 직관 여행 패키지 2명을 뽑는 이벤트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뗐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이거를 뗀 적이 있었는데 이 이벤트에 대해서 파리바게트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가 예정대로 끝까지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 화해를 하고 지금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가 침착하게 예정대로 하자 이렇게 했나 봐요. 1등은 이거고요. 2등은 친필 사인 유니폼 4명이고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니폼 20명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공식 스카프 50명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 정말로 회색빛이 되었다가 이제 겨우 얼굴에 혈기가 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가 되면요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본인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여기 보시면요. 일본도 애정하는 손의 인품, 그릇이 다르다. 이강인과 화해 투샷.
일본의 보도를 알린 기사입니다. 자, 일본 매체 드 앤서는 21일 그릇이 다른 손흥민, 옥신각신했던 후배와 화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매체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느냐. 이강인이 런던에서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한국 축구팀 주장 손흥민은 자신의 오른손 부상이 된 원인이 됐던 이강인을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일본 팬들은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손흥민 스타일의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은 주로 미드필더들, 그러니까 자기한 패스를 잘하는 미드필더들이 빅리그에 진출을 하고 있죠. 유럽에서 최고 레벨로 통했던 나카타, 히데토시, 그리고 혼다, 다이스커 뭐 등등등 모두 미드필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트라이커가 취약 포지션인데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정상급 골잡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우수한 미드필더가 많은데 정말 정상급 골잡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시원시원한 이 드리블과 그리고 이 킥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 이런 부분들을 오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 갈등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적인 면모를까지 보였으니 일본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야후재팬에서 게시된 이 뉴스에 대해서 손흥민을 찬양하는 댓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느냐. 수정하는 힘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손흥민의 존재는 너무 든든할 것 같다. 이렇게 부러워했고요. 또 대표 선수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손흥민은 프로 의식 덩어리다. 4강 전날 탁구나 칠 정도의 여유롭다니 부럽다. 유교의 나라가 변했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배한테 그렇게 대드냐.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일본은 너무 어른스럽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강인 이글 보고 사과하러 갔냐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예언글이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매우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16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어떤 한 네티즌이 어떻게 이강인이 이 위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이 이강인 선수가 행동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시간 15분 직항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까지 1시간 15분 걸린다 직항으로 이걸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낭트 원정 갔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런던행 비행기를 타라. 그러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과 낭트가 경기가 있었죠. 그 원정 갔다 오자마자 바로 런던행 비행기를 타라. 왜냐? 손흥민이 그날 먼저 경기가 끝나니까 런던에서 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강인아 너 경기 끝나면 바로 형님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 가서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 손흥민 성격상 됐다. 밥이나 먹자 할 확률이 80%다. 그냥 손흥민 성격상 너무 착하니까 이강인이 이 한마디 하면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 아 됐고 밥이나 먹자 이럴 것이다. 대인배다. 이 손흥민의 대인배 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어라. 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면 수저 미리 세팅하고 휴지 밑에 까는 거 필수다. 그리고 물도 빌 때 채워 놓으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싶어서 사진 한 장 찍자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 소름이죠. 소름입니다. 아니 이분 뭡니까? 이게 무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게 손흥민이 사진 한 장 찍자고 할 거다. 이거 진짜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강인이 이글 보고 가서 사과했냐 이런 우습게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KT는요 속이 까마득하게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여러 가지 CF 찍어놓고 앞으로 해야 될 행사 엄청나게 많은데 이강인 리스크를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금 KT 내부는요 골 시끄럽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이강인하고 후원 계약을 맺었죠. 처음 맺고 불과 지난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죠.
한 달 만에 계약을 어떻게 파기합니까? 사실 KT가 작정하면 이강인 선수를 고소를 해서 계약 파기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이강인 선수가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로 쓰기가 난감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KT가 지금 이게 손절 카드를 좀 내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한 포스터를 내렸잖아요. KT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알아서 내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일부 매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 포스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매장의 직원들도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고 가면 많은 분들께서 좀 내려라 이런 반응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강인 리스트가 여전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이강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KT 그리고 파리바게트, 젠틀몬스터, 아라티 치킨 정말로 이강인 리스크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뭐 갑자기 경기력이 월등해져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엄청나게 하지 않은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 이 플레이 하나를 아주 유심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살펴보는 게 손흥민 선수뿐만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 괘씸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치킨집에 갔다 왔더니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강인 선수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어떤 분은 이강인도 좀 억울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강인 선수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좀 봐주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사태가 아주 대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당사자들의 화해만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축구협회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제대로 마무리 지을지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징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덮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강인 사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